반갑습니다. 삼명명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삼명통의 해동 6권 214페이지에 있는 근록 불구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에서 비겁을 만나면 가령 사람이 다시 형제로 나누어지니 집안의 재물도 나누어지게 된다. 나에게 앞에 있었던 것이 이미 지나치게 사용되었고 나누어져 재물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송사로 정탈이 발생하고 재물이 깨어지고 철을 버리고 자식을 잃고 부모도 헤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록은 부유하게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사주를 보면 계해, 정사, 병인, 가보가 되는데 일간병화의 근록은 사화로서 월지에 있죠. 그리고 월간에 정화가 투출되어 있어요. 정화는 비겁이 되죠. 그리고 시지에도 오화가 있고 인오합을 비경급이 강왕한 그런 사주가 되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연간이 계해로서 관살성이 있습니다. 비경급은 재성을 깨죠. 그리고 이 사주에서 시간의 갑이 있고 일지에 인목이 있어요. 그리고 연지의 해수 중에도 간목이 있죠. 해수는 목의 생지가 되죠. 그래서 인성도 약하지 않죠. 인성은 식상성을 깨잖아요. 그러면 재성이 깨지고 식상성이 깨어지면은 식상생재, 재물할 수 있는 능력이 완전하게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근록은 부유하게 될 수가 없죠. 심리적인 특성을 보면은 비경급이 왕한 사람은 재물에 대한 착이 아주 떨어집니다.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재물뿐만 아니고 사물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특성이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모으지 못하고 도리어 빼앗기게 되는 그런 특성이 아닐 수 없죠. 근록사와 장생인이 있고 인목은 병화, 화의 장생이 되죠. 인오합국으로 매우 왕하다. 일간이 매우 왕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임계 관살이 있지만 사오무기 상관이 극하여 제거한다. 일주가 크게 왕하여 관성이 의지할 곳이 없어 소위 빈천하다. 이렇게 하였는데 삼명명리에서는 상관이 관성을 극하여 문제가 된다. 이러한 개념으로 사주를 추리하지 않습니다. 계해 관살성의 영향이 강하냐 아니면은 사오무기의 상관성의 영향이 강하냐. 그래서 강약 왕세를 비교해서 만약에 식상성의 영향이 강하면은 자연적으로 관살성은 약하게 되는 그런 개념으로 사주를 추리하는 것입니다. 일주가 크게 왕하여 관성이 의지할 곳이 없어 소위 빈천하게 된다. 인성과 그리고 비경급의 세력이 관살성의 세력보다 아주 강하죠. 그리고 대운을 보면은 동방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진묘인 이 조연의 대운에서는 가난하지만은 그렇지만 북방 축자해술까지의 운에서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관살성이 연주에 있고 다시 신해, 임자, 계축 들어오면은 인성과 비경급의 세력 대비해서 관살성의 세력이 약하지 않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살인 상생하는 기세가 성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많은 재물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위 빈천하게 살아가지는 않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후반은 그래도 먹고 살만하다 이렇게 추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주를 보면은 무신, 갑인, 갑진, 정묘인데 월령이 근록이고 진은 재고가 되고 무는 편재, 신은 갑의 칠살이 되어 극히 좋다. 간목일간이 인월에 태어나서 그리고 월간에 간목이 있죠. 비경급이 약하지 않죠. 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도 묘목이 있죠. 비경급이 강왕합니다. 재성은 무토가 있고 일지에 진토가 있죠. 그리고 인중의 무토가 있죠. 이는 토의 생지가 되죠. 그리고 식상성이 시간에 투출되어 있고 인목 병화는 화의 생지가 되니까 식상성도 영향을 있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비록 일간이
강왕하지만 운에서 사오미 신유로 흘러서 식상성이 광황하고 다음은 관살성이 힘을 받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사오미로 흐를 때 식상생재가 잘 이루어져서 가난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중후반에는 재성이 관살성으로 흐르는 기세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사주는 빈천한 사주라고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묘시는 상관과 급제로 합당하지 않다. 정화 상관이 천간에 있다는 것입니다. 갑목의 정관은 신으로 정상관에 손상당하고 문원제로서 갑월에 분탈되고 신칠살은 임병과 충극한다. 병하는 식신인데 신임과 충극되고 재관식과 함께 상관이 있어 빈천하였다. 이렇게 하였지만 이 사주는 운빨을 받아서 빈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초연에 을묘병진 때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빈천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주를 자수성가를 하죠. 자수성가하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예시된 사주 하나가 더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정사, 병호, 김이 무진이 됩니다. 기토일간이 월지에 오화가 있어서 근록을 좌했죠. 월령이 근록이고 일주의 좌는 양인이고 급제가 태중하다. 기토일간의 좌에는 또 양인이 있고 시가 무진으로서 양인이고 급제가 태중하죠. 일간과 비겁이 모두 각 양인을 차고 있다. 비겁은 무토로서 월령 오화가 양인이고 기토는 자기 자리에 미토가 양인이 되죠. 양인이라기보다 음인이 되는 거죠. 이민 운으로 나아갈 때 무기가 임을 빼앗고 재와 인이 상호 손상된다. 운일 때 인수는 병화를 극하고 무기는 또 인수를 극하고 이렇게 되어서 재성과 인성이 손상된다고 하였지만 무엇이 좀 안 맞죠. 그러면은 임수는 정과 합하여서 빼앗지 못하죠. 무엇을? 병화정인을. 그런데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인사상영되는데 인이 형하여 녹원의 자리가 없게 되었다. 녹원은 관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중의 간목이 기토일간의 관성이 되는데 사화형을 하여서 관성의 자리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축년에 양인과 충하여 형벌을 당하여 사망하였다. 이민대운 기축년에 인이 사화형하고 기미일주가 기축 세운과 천동지충이 되죠. 이 충미충은 천해에 또한 해당하죠. 오가 미와 합하려고 하는데 축토가 미토를 충하여서 합을 못하게 하죠. 그래서 천해가 되죠. 월지어 오하와 세운의 축토는 천해가 되죠. 이렇게 간지어 상호 관계에 의해서 사망하게 된 것이 사망의 주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양인이 충한 것을 주체를 하여서 사망을 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양인이 충하고 다시 일주와 세운이 천동지충되고 천해가 있고 이러한 간지어 상호 관계가 아주 흉하게 된 경우이죠. 그래서 사망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